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체 반응의 법칙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서 화학 반응식 세우고 그리고 개수비, 분자수비, 부피비 요거 노트에다가 정리하라고 했는데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텝 1. 자,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암모니아 생성에서는 스텝 1,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쭉 적어주시면 되고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반응물,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2에서는요. 질소와 산소 각각 이 친구들을 화학식으로 표현하시면 되죠. 그래서 질소는 N2, 수소는 H2, 암모니아는 뭐였지? NH3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텝 3까지도 그대로 쭉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죠. 개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반응을 보시니까요. 일단 첫 번째 N2에서는 질소 원자가 두 개인데 여기서는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2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얘가 앞에 숫자 2, 두 개가 있고 개수가 2고 여기서 수소는 3개니까 합쳐서 2 곱하기 3에서 수소가 총 6개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긴 지금 2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3을 붙이시면 되죠. 얘는 그냥 그대로니까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재난 문자가 와서 소리가 나네요. 자, 바로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서 개수비는 1대 3대 2. 뭐 개수학식에서 개수비가 곧 분자수비였고 분자수비가 곧 부피비였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기체 반응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넘겨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 이때까지 우리가 뭐 34페이지랑 35페이지 내용을 하고 있는데 34페이지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생성에서의 우리가 부피비는 보시다시피 개수만큼 하나, 둘, 셋, 2조, 하나, 둘, 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그 기체 반응의 법칙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피비는 1대 3대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탐구활동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교과서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기체 반응에서 부피 관계입니다. 자, 탐구활동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실제로 해야지 좀 의미였는데 그래도 요 실험은 우리 영상이 좀 잘 나와 있어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체가 반응할 때 부피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수소와 산소 여기에서는 잠시만요. 이게 초대하니까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자, 지금 여기 수소기체 주입하는 데고요. 여기 산소기체 주입하는 데입니다. 점화기이고요. 각각 부피 수소기체를 뭐 10리터, 10리터, 20리터를 넣고 산소기체는 5ml씩 조금씩 넣고 우리가 점화기를 눌러서 반응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자, 일단 수소기체 10ml를 집어넣고요. 산소기체 5ml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만큼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지금은
15mm만큼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면 이렇게 퍽 소리와 함께 피스톤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소 기체를 추가로 5ml 더 집어넣으면서 반응을 보겠습니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수소 기체 10ml가 완전히 반응하기 위해서는 산소 기체 5ml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즉, 수소와 산소 기체는 2대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얘들아, 20ml를 수소를 넣고 5ml를 넣었을 때 각 5ml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떻게 됐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예상이 가능하죠.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예상해 볼까요? 일단 수소 20ml를 넣고요. 산소 5ml를 넣었습니다. 이후에 첫 번째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반응했죠. 자, 그 다음 산소를 또 5ml 더 집어넣습니다. 이후에 얘를 반응을 시키면 반응을 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5ml를 집어넣고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실험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20ml가 완전히 반응하기 위해서는 수소 20ml가 완전히 반응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두 번 넣었었잖아. 10ml가 필요하잖아요. 즉 2대1의 부피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넘기겠습니다. 얘 왜 이래? 자, 그러면 이때까지 했던 화학 반응 규칙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질 때 질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질 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부터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자, 화학 반응식은 질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내용들을 우리가 화학식으로 한번 써보면 질소는 N2, 산소는 O2, 이산화질소는 이산화질소라는 게 여러분들 좀 낯이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 이산화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산, 그러니까 산소가 두 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산소 두 개. 여러분들 왜 이산화탄소 들어봤잖아. 이산화탄소 화학식을 어떻게 표현하지? 이산화탄소 CO2죠. 즉 산소가 두 개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산화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산화질소니까 이산화질소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질소가 N이죠. 그리고 이산화는 산소가 두 개라는 뜻이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한번 볼까요? NO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3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질소가 일어날 때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얘부터 한번 볼까요? 질소가 N2죠. 그런데 이산화질소는 N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2라는 숫자를 집어넣어야지 맞겠죠. 그러면 얘를 2를 집어넣으면 어때요? 얘를 2를 집어넣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네요. 지금 산소가 원래는 두 개 있었는데 앞에 또 개수가 2가 붙으니까 총 산소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얘를 보시면 산소가 두 개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개수 2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2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요. 이렇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얘를 분자 모형으로 한번 좀 쌤이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N2라고 하는 분자는 이렇게 쌤이 지금 그림을 가져왔는데 좀 일부러 크게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 산소는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겠어요? 산소는 O2인데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NO2인데요. 이산화질소죠. 이산화질소는 이렇게 두 개씩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겠죠. 원래는 화살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두 개입니다. 얘들은 선생님이 약간 일부러 그림을 좀 크게 쌤이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 질소보다 산소가 조금 더 크죠. 그걸 상대적으로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최대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작은 원자는 누구야? 원자 중에 제일 작은 친구는 수소죠.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고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표현해 보면 뭐 요 정도 크기가 되는데 수소에 비해서 질소가 좀 더 크고요. 산소가 더 크죠. 음, 얘들을 우리가 그 원자들의 상대적인 어떤 질량은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고요. 질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일까요? 7번이고요. 얘는 8번이죠. 그래서 수해, 리베, 비키니, 오픈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 문서 주기율표 보시면 얘가 제일 앞에 있어서 얘는 양성자도 한 개고 전자도 한 개고 크기도 제일 작고 질량도 제일 작아요. 자, 이게 그 옛날 여러분들 주기율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거 기억나시죠? 수소가 1번입니다. 얘는 양성, 원래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얘는 양성자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7번을 보시면 질소고 8번이 산소인데 7번이 질소면 얘가 왜 7번이냐 그러면 얘는 양성자가 몇 개라는 이야기예요? 양성자가 7번이기 때문에 7개예요. 그럼 선생님 얘는 한 개고 얘는 한 개고 얘는 7배니까 전자 질량은 거의 우리가 엄청 작아서 전자 질량은 무시 가능하거든. 그러면 양성자 개수만 보면 7배의 질량을 가지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뭘 빠뜨렸어? 중성자. 중성자도 왜 우리가 양성자의 개수와 똑같이 같이 붙어 있잖아. 같이 붙어서 원자 핵을 만들잖아. 그래서 7배가 아니라 7배가 아니라 실제로 몇 배가 돼야 돼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쳐서 14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질량을 우리는 보통 기준을 많이 세요. 얘가 기준이야. 그리고 수소 질량에 비해서 몇 배인지를 우리가 보통 질량을 표현할 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소 질량에 비해서 질소 질량은 몇 배? 14배가 되는 거죠. 산소 질량은 그럼 몇 배가 될까? 수소 질량에 비해서 얘는 1번이고 얘는 8번이잖아요. 그럼 산소 질량은 상대적으로 몇 배? 16배가 되는 거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뭐 질소와 산소는 자주 나오니까요. 뭐 이거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왜 14배인지 왜 16배가 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수소가 제일 작은 놈이에요. 뒤로 번호가 커지면 선생님 그러면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자의 크기와 질량이 더 커지나요? 딩동댕 정답이에요. 그래서 막 100번 넘어가잖아? 엄청 크고 엄청 무거운 친구들이야. 음. 걔들이 왜 나중 되면 핵 분열 반응을 통해서 핵이 분열되면서 원자력 발전이나 뭐 원자 폭탄 같은 것들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도 좀 필기해 주세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대적인 질량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빨간색으로 할까요? 얘는 수소 소리 수소 질량을 1로 우리가 나타냈을 때 상대적으로 이거 왜 이렇게 내려왔지?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적인 질량비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는 질소 혼자 하나가 14만큼의 질량을 차지하니까요.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상대적인 질량은 얼마다? 14가 두 개 있으니까 얼마? 2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산소는 어때요? 산소는 산소 원자 하나가 상대적인 질량이 16이니까요. 16인 친구, 상대적인 질량이 1에 비해서 16인 친구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있잖아요. 16 곱하기 3 얼마야? 감산돼요. 얼마? 4, 6, 4, 24, 64가 되네요. 맞습니까? 내가 적어도 이게 긴 게 아닌가 한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질소는 14 곱하기 2에서 28이라면 산소 질량은 64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야? 얘를 좀 잘라서 얘 하나만 보면 지금 이게 이산화질소잖아요. 이산화질소 하나만 보면 질소 한 개가 14고요. 산소가 몇 개 있어? 산소가 두 개 있으니까 16 곱하기 2 하면 얼마야? 얘 두 개 있잖아. 16 곱하기 2 하면 32죠. 그러면 이산화질소 한 개당 뭐 N2죠. 이산화질소 한 개당 질량값은 상대적인 질량값은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니까 얼마? 46이네요. 근데 46인 친구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잖아요. 그럼 46 곱하기 2 하면 총 얼마? 92가 되는 거 맞나요? 92. 계산 다시 했는 걸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산화질소의 상대적인 질량은 92가 되네요. 그럼 얘들아,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거 두 개 더한 질량값과 요거 질량값이 같나요? 28 더하기 64 하면 얼마예요? 90이 나오는 거 맞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야?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일정하다. 이건 무슨 법칙이었어? 그렇죠?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됐나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 이유는 뭐였어요? 바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뭐가 같아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산화질소라고 하는 이 NO2라고 하는 얘죠. 얘 하나를 생성하는 질소와 산소의 개수비가 얼마냐라는 건데요. 질소가 한 개 있고, 여기 보시면 질소가 한 개 있고 산소는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질소와 산소의 개수비는 1대2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질량비가 문제죠. 그래서 질량비를 우리가 보시면 지금 얘는 한 개가 상대적으로 질량이 14였고요. 얘는 한 개가 상대적인 질량이 16이잖아. 그러면 개수비까지 고려한 전체적인 우리가 이산화질소를 구성하는 질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질소는 14, 14고요. 근데 한 개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산소는 한 개 16이니까 산소 전체 이산화질소에서 산소를 구성하는 질량은 16 곱하기 2를 해주셔야겠죠. 16 곱하기 2 하면 32가 되겠고 얘를 약분하면 7대 16인가? 이렇게 되나요? 볼까요? 맞는지? 이렇게 쓸 수 있네요. 7대 16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여기서는 이산화질소라고 하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질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7대 16으로 일정하게 우리가 나타났잖아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 그러면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들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것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었죠. 자, 이렇게 화합물의 어떤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의 법칙은 항상 성립하는 법칙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는요. 항상 성립하진 않아요. 하지만 기체와 기체 사이의 반응에서는 성립했었죠. 그게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부피비가 성립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바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부피비가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뭐였냐 그러면 기체 반응의 법칙이었습니다. 세 번째 법칙이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이 이산화질소가 생성되는 이 기체 화학 반응에서 질소와 산소의 부피비가 몇 대 몇인가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바로 알 수 있겠죠. 지금은 여기 적혀 있는 게 화학 반응식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자 모형으로 선생님이 표현했기 때문에요. 분자 모형 그대로 보고 가셔도 되죠. 분자 개수비가 즉 부피비였으니까 질소 하나 대 산소 두 개니까요. 1대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이산화질소도 두 개가 있으니까 뭐 이산화질소까지 포함하게 되면 질소, 산소, 이산화질소의 부피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대 2대 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물어본 것은 질소와 산소의 부피비를 물어봤으니까 얼마가 되면 돼요? 1대 2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뭐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산화질소를 구성하고 있는 질소와 산소의 개수비가 곧 부피비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그 질량 보존의 법칙과 그리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리고 기체 반응의 법칙을 이산화질소 생성 반응과 같이 한번 다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는 이 세 가지 규칙성은 가장 기본적인 규칙성이고요. 우리가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헷갈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해볼까요? 자, 뭐 스스로 확인하기 1번은요. 뭐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뭐 바로 하셨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가 문제네요. 두 번째는 메테인이 연소하였을 때 메테인이 25리터 연소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설명해보자. 온도와 압력이 같다. 즉 무슨 뜻이에요? 뭘 이야기하는 거야? 기체 반응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기체 반응 법칙이니까 뭘 찾으시면 돼요? 화학 반응식만 알면은, 아이고, 반응식만 알면은, 우리가 개수비를 찾을 수 있잖아. 그러면 개수비를 찾으면 뭘 알 수 있어? 부피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가장 자주 나온. 그러니까, 뭐, 쌤이랑 제일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우리 화학 반응식 막 했었는데, 화학 반응식만 나오거나 기체 반응의 법칙만 물어보는 거는 좀 쉽게 내는 문제고 가장 여러분들한테 잘 물어보는 거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주어 놓고 화학 반응식 직접 세우고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개수비 찾고 그 개수비가 부피비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종합적인 문제죠. 서술형 문제로 내기 굉장히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정답 딱히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자, 노트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문제도 한번 적어보고 직접 한번 화학 반응식도 세워보고.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길었죠? 조금 내용 설명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조금 길게 했고요. 기체 반응 법칙과 그리고 그 뭐야 화학 그 반응을 나타내는 그때 어떤 규칙성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 두 번째 일정 성분비 법칙, 세 번째 기체 반응 법칙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쌤이 좀 과제 강의보다는 과제 위주로 좀 해서 때까지 했던 이 화학 반응을 표현하는 이 규칙성, 이 세 가지 법칙에 대한 문제들을 좀 점검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영상을 내가 찍을지 안 찍을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영상보다는 좀 과제 위주로 나갈 거라는 거 여러분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